자, 우리 교재 162페이지 보시면 거기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나오는데 뭐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앞에서 물권적 청구권에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란 거 나왔습니다. 그 내용인데 요거는 우리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적인 방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요게 있는데요. 그리고 주로 문제가 나오면 요거 때문에 나옵니다. 점유 회수 청구권에서 요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하고 소유물 반환 청구권 요게 어떻게 다른지만 한번 비교만 한번 해보죠. 그리고 만약 나온다라고 하면 이 잘은 안 나오는데 앞부분에 물권적 청구권에서 주로 나오고 만약 나온다라고 하면 204조 요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즉 갑이라는 애가 점유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지금 갑의 물건 자체가 즉 예를 들면 홍수가 난 겁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애가 그러니까 기르고 있던 돼지들이 막 홍수가 나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막 떠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애가 그거를 턱 돼지를 낚아챈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집에 막 가더라는 겁니다. 이때 자, 갑은 야, 그거 내 돼지다 해서 얘를 상대로 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건데 근데 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요건이 독특합니다. 보십시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 해서 일어나오죠. 점유가 침탈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침탈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 강도당했다 이런 것들은 침탈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사기당해갖고 내가 물건을 건네줬다 이런 것들은 침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처럼 내 의사에 반해서 물건이 막 떠내려간다. 뭐 유실물 같은 거 있다. 이런 것들도 침탈이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자기 돼지가 막 떠내려간다라고 하면 점유물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지 돼지를 을이 막 가지고 가는데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하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는가? 그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내가 소유자인데 해서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얘는 점유물 반환 청구가 아니라 뭡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내 거다 돌려주라.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 물건인데 제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고 여러분 임차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한 물건을 제가 빌려주자 말자 제가 뭘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까? 내 거다 돌려주라. 그 주장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야, 네가 빌려줬잖느냐 1년 동안 내한테 쓸 수 있게 빌려줬잖느냐 해서 여러분은 내가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제가 빌려드렸다라고 해서 그 물건이 제 물건이 아니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대부분 이겁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게 인정이 돼. 이걸 행사를 하는 거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요건 자체고도 힘들고 그리고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잘 이용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시험에는 이게 나오기가 아주 좋습니다. 시험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뭐 이게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올해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한 2, 3년 전쯤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올해는 전통적으로 아까 201, 202, 203에 나오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그게 뭐 올해는 또 여전히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여기서 더 안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요거는 제가 프린트물에는 정리를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거 정도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자, 그거 됐고
바로 이제 소유권으로 좀 들어가시는데, 자, 일단 소유권과 관련돼서는, 자, 지금 점유취득쇼에서 요게 나오는데, 그 전에 소유권과 관련돼서는 먼저, 자, 이 상민관계라는 내용이 이따금씩 나옵니다. 소유권에서는. 그리고 상민관계는 뭐냐라고 하면 서로 상자, 이웃, 인자입니다. 서로 이웃하는 토지 소유자 간의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잠시 볼게요. 자, 168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소유권에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보니까 자, 소유권 서론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옆 페이지 가가지고 네모 2번에 상민관계 해가지고 요것도 뭐 한 두어 번 요래 출제되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안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봅니다. 의에 인접하고 있는 토지 부동산의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들 간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 이게 상민관계다. 즉 인접하는 토지 소유자 간의 토지에 관한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것, 그게 상민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규정들은 대부분 이 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땅은 딱 요래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우리가 농사 짓고 사는 농경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관련돼서 예를 들자면 농사 짓는데 요렇게 일로 뭐 강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자 강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자기 돈에 물을 다 대는 바람에 이런 애들이 물을 잘 못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분쟁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뭐 물을 어떻게 써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지금은 물에 관한 상민관계에 관한 규정들은 뭐 사실상 뭐 우리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하던데 사실상 잘 이용이 안 되고요. 지금은 주로 분쟁이 생기는 게 예, 경계에 관련된 분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계에 관련된 상민관계 규정들 그것들이 한 번씩 고려 출제가 되는데요. 근데 진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보러 갈게요. 우리 예를 들자면 173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자면 물에 관한 상민관계에서 221조 한번 봅니다. 자연유수의 성수 의무 그리고 권리에서 토지 소유자는 이웃으로부터 자연히 흘러 들어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물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자, 이 사람은 물이 뭐 자기 토지에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 펜스 같은 걸 쳐가지고 물 자기 토지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자연스럽게 일로 가는데 이게 만약 펜스 쳐가지고 이게 일로 내려감으로 해서 밑에 있는 애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길은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항 보시니까 고지 소유자는 즉 높은 데 사는 애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위에 있는 애가 뭡니까? 지 사용 목적법을 초과해가지고 밑에 있는 애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물을 확 막아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래 돼버리면 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법에서 뭡니까? 고지 소유자는 저지에 있는 애들이 한테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 사용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그러니까 함부로 막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 그리고 밑에 내용도 뭐 쭉 많은데 그리고 우리 밑에 225조 한번 볼까요? 자, 옛날엔 이런 것도 뭐 이런 조문도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첨한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독주택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비 오면 이렇게 막 계속 그대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게 지 땅에 떨어지면 할 말 없는데 이웃에 자꾸 떨어져가지고 이 패이는 바람에 옆에 있는 집에 이렇게 문제를 끼치더라는 거 이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 빗물 같은 게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옛날에는 단독주택 홈통이라 그럽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갖춰둬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한번 보시도록 하고 최근에 문제가 나온 게 17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240조에서 수지 목근의 제거권에서 수지, 나무 가지, 목근, 나무 뿌리입니다. 그래서 1항 보니까 인접지에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가지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2항입니다. 전항의 경우에 이에 응하지 않는다. 즉 옆집 사람이 가지 안 자른다. 이래 되면 청구자는 그 가지를 제거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항을 보니까 인접지에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는 이거는 토지 소유자한테 잘라라가 아니라 뭡니까? 그냥 막 자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 내 집에 넘어오면 야 이거 우리 집에 자꾸 지금 당신 나무 가지가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우리 집에 햇빛이 안 되니까 요 잘라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안 자르면 뭡니까? 내가 자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무 뿌리가 이렇게 담을 넘어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뭡니까? 그냥 자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요즘 대충 아파트 사는데 나무집 나무 가지가 내 집에 들어올 일 없을 거고, 그리고 나무집 나무 뿌리가 뭐 내 집 뭐 거실에 들어올 일 없을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잘 안 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로 그나마 나올 만한 내용이 219조, 220조에서 그 주의토지 통행권에서 자, 그게 우리 1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70페이지부터 119조 주의토지 통행권, 그리고 죄송합니다.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 220조 분할 일부 양도와 주의통행권에서 요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게 나올 만하고, 이게 왜 나오느냐라고 하면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172페이지까지 보시게 되면 그 판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판례가 있는 거는 이거 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자, 요것도 간단하게 틀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예를 들자면 요게 도로입니다. 그리고 자, 요게 갑토지, 요게 을토지인데, 을토지는 요 토지를 거쳐 나가지 않으면 도로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를 통행을 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 어디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역권. 지역권에서 자,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통행하는 권리, 그게 지역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역권은 잘 쓰이는 권리가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이 지역권하고 하는 게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지역권보다 이 주의토지 통행권 219조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뭐 뭔가 훨씬 더 탄력적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을이라는 애가 이쪽 통행합니다. 왔다 갔다 통행하면서 하다가, 자, 예를 들자면 앞에 있는 애가 이렇게 건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다니기 힘들다. 그럼 뭡니까? 일로 그냥 다니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지역권의 경우에는 자, 이쪽을 통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역권 설정 등기해야 됩니다. 해놨다가 이제 여기 집이 지어지는 바람에 일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이거 등기 말소하고 다시 또 뭡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 또 해야 됩니다.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은 지역권처럼 일일이 등기하고 말소하고 그럴 필요 없이 뭡니까? 그냥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다니면 되는 겁니다. 다니다 불편하면 일로 가면 되고. 됐죠?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판례도 여기와 관련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 통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통로로서 제 기능을 못하면 주의토지 통행할 수가 있다. 단지 이게 일로 돌아가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이게 편하니까 일로 가자. 그거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로가 개설이 됐다라고 하면 주의토지 통행권은 뭐 당연히 없어진다. 이런 판례들도 나오고요. 그 판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의토지 통행권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틀만 주의토지 통행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판례는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든 면에서 지역권보다 주의토지 통행권이 훨씬 더 우월합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데, 근데 주의토지 통행권의 최대 단점이 뭐냐라고 하면 이거는 유상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을 왔다 갔다 하니까 뭡니까? 돈을 줘야 된다라는 거. 그게 제일 최대 단점입니다. 근데 지역권은 유상의 지역권, 무상의 지역권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역권은
유상보다는 무상이 많습니다. 예, 근데 무상, 그래 공짜로 다닐 수가 있는데요. 주의토지통행권은 유상이 원칙입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이 이게 유상이 원칙인데 무상이 220조에 고려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 요겁니다. 원래 요게 갑을 공유하는 토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공유물을 분할합니다. 그래서 분할하는데 이렇게 분할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요게 갑, 요게 을 요래돼 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토지가 어떻게 분할이 됐냐라고 하면 이래 분할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분할되는 바람에 야가 이제 소에 갇혀가지고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요거 밟고 나가지 않으면 도로 진입이 불가능하다. 요런 경우에 공유물 분할의 당사자 사이에 야들은 이제 얘는 무상으로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가 이걸 또 A한테 팔았다라는 건 그럼 또 유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분할의 당사자 사이에만 이렇게 무상이 된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이 220조의 고려 잠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요거 한번 듣고만 가십시오. 이 정도만 하시고 주의토지통행권은 따로 손대지 마십시오. 혼자 보지 마십시오. 요거는 나중에 기출문제 같은 거 그걸 통해서 대충 요래 나옵니다라고 소개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험은 거의 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 됐고, 그리고 이제는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취득시효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교재 어디를 보시냐라고 하면 자, 17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뭐 소유권의 취득에서 그 취득시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취득시효 요거는 시험이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요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민법 245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문이 요래 나옵니다. 우리 교재가 177페이지 보시면 245조 1항이 나옵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에서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요래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점유취득시효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뒤에 가가지고 자, 1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83페이지 보시게 되면 4번에 부동산 취득시,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245조 2항이 나옵니다. 2항에 보니까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를 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등기부 취득시효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근데 시험은 100% 점유 취득시효만 나오고 있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점유취득시효하고 등기부취득시효 요거는 자, 등기부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하고 어떻게 다르냐라는 그 세 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점유취득시효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20년. 근데 등기부취득시효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10년.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사 즉 자주 평온 공연 점유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등기부취득시효는 자주 평온 공연 외에 뭐까지 필요합니까? 선의 더하기 무과실 점유 여기까지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점유취득시효는 이처럼 20년 지나고 난 이후에 뭐 한다라는 겁니까? 즉 먼저 점유하고 그 다음에 등기하면 그 다음에 소유자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먼저 뭐 돼 있다라는 겁니까? 등기된 상태에서 10년 동안 점유하는 겁니다. 즉 점유 취득시효는 20년 점유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면 소유자가 되는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먼저 등기해놓고 그 다음 10년 동안 점유하게 되면 소유자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등기를 먼저 하느냐 점유 기간 끝나고 하느냐 그 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 그게 세 개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
요렇게 다른 점만 비교하시고 시험은 점유취득시효입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자, 요건 자체가 암기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일단 기간이 몇 년입니까? 20년 동안 요건 자체가 소유의 의사, 즉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려되면 자동적으로 소유자 된다라는 겁니까? 20년 지나고 난 이후에 등기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등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요겁니다. 요 요건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지금 민법에 보시게 되면 이 취득시효 말고 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제도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효라는 제도 요게 나옵니다. 예. 근데 요 시효라고 하는 거 요건 뭐냐라고 하면, 자, 말 그대로 자,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효력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시효 제도입니다. 그러면 한번 봅니다.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 일정한 기간 동안에 권리를 행사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요래 되면 그 권리가 니한테는 권리 줘봤잖아. 권리 위에 잠적어 있으니까 니한테는 권리를 줄 필요도 없다. 그래서 권리를 뺏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소멸시효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취득시효라고 하는 이거는 소멸시효의 반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취득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야가 부동산을 점유를 한다라는 거 갖고 있는 겁니다. 요래 되면 야가 진짜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뭡니까? 아이고 고생했네 해가지고 얘한테 오히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요게 바로 취득시효라고 하는 겁니다. 즉 소멸시효는 권리자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 행사 안 하면 권리를 뺏기는 제도, 그리고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 점유를 하고 있으면 권리를 얻는 제도, 그거를 취득시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정식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중간중간에 뭐 한 번씩 등장은 하는데 그냥 잠시 나올 뿐이고요. 취득시효 요게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상세히 좀 보시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점유취득시효 아까 245조 자, 245조 1항을 보니까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요 요건입니다. 요것들을 조금 더 상세히 한번 볼게요. 근데 자, 일단 요거는 자, 조금 이따 정리할 때 요건 좀 활용을 하시고, 자,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제가 그림을 한 5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갑소유의 토지를 을이라는 애가 이렇게 20년 동안 점유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소유자 된다라는 겁니까? 이처럼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얘한테 등기해 와야지 소유자 된다라는 겁니까? 등기해 와야지. 그래서 을은 취득시효 기간 20년이 지나게 되면 갑한테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 요걸 취득할 뿐이지 당연히 소유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 행사해가지고 자, 자기한테 등기해 오면 비로소 소유자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까지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거는 그냥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자, 을이 취득시효 기간 20년이 지나면 당연히 소유자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등기 청구권을 취득할 뿐이다라는 그겁니다. 그리고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이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는 이 권리도 이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뭡니까?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뭐 하여튼 우리 요거는 제가 앞으로 뭐 3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순환이 진행될도록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자,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다만 을이라는 애가 계속 이 점유하고 있으면 또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럼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이후로 좀 미룰게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요겁니다.
자, 을이 갑의 토지를 20년간 점유하더라도 20년 지나면 등기해올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지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요겁니다. 자, 됐고. 자, 두 번째 그림은 뭐냐라고 하면 자, 요겁니다. 요번에는 자, 땅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을이라는 애가 갑의 토지를 점유했는데 갑이 병한테 이 땅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그림하고 뒤에 있는 그림을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림은 취득시효 기간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즉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이 바뀌었느냐 혹은 후에 바뀌었느냐 요 경우인데 자 결국은 을이라는 애는 결국 야는 등기해와야지 소유권 취득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을은 요 바뀐 시점 여기에는 아직 20년이 안 됐으니까 병한테 대해서 등기해 주세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뀌고 난 이후에 야도 20년 지났다 이래 되면 이제 을은 이 시점 이후에 여기에 갑을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가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 을은 이제 바뀐 세주인 병을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 되고 난 이후에 야가 미처 등기하기 전에 병이라는 애가 갑으로부터 사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등기해 주세요라는 거, 요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외우십시오. 그냥 전가후불 해서 요를 외우십시오. 전가후불, 전가후불. 예, 그래서 요거는 요거 모르면 그냥 취득시효는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가후불 해서 요렇게 암기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왜 전가후불이 되는지는 말씀을 드릴까요? 자, 요건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지금 을이라는 애가 갑의 토지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병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만약 병이다 라고 하면 만약 갑으로 땅을 샀다라는 겁니다. 땅을 사면 현장에 와 보겠습니까? 안 와 보겠습니까? 와 보겠죠? 오면 누가 있더라는 겁니다. 야가 있더라는 겁니다. 야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얘를 그냥 가만 놔두겠습니까?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나가라고 하겠죠. 나가라. 내가 땅 주인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땅이다. 나가라. 이래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고 난 이후에도 얘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리 아까 20년간 소유의사, 자주, 평원, 공연 이런 점유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병이라는 애는 땅을 샀는데 지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투기하려고 이제 뭐 땅 좋아해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 계속 농사를 짓고 산 을의 신뢰를 토기권 야보다는 야를 좀 보호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가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바뀌면 이거는 을은 세주인 병을 상대로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됐죠? 그리고 후불 이거는 자 여기에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요 완성이 됐으니까 을은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 등기해 올 수 있는 자 권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가 그 권리를 행사 못하고 이제 주인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세주인 여한테 가가지고는 등기 청구를 어이구 니는 여한테 권리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 안 했네. 그러니까 어이구 니한테는 권리 줘봤자겠네. 그러니까 니는 지금까지 그냥 쓴 거로 만족해 해가지고 얘한테는 세주인한테 등기해 올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부여를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건데 근데 나중에 그 논리적인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여러분은 그냥 전가 후불 해서 이걸 외우십시오. 그래야지 문제가 풀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요점 해놓고
자, 요번에는 기산점의 문제인데요. 기산점 시작, 즉 20년의 시작점을 어디서 잡겠느냐. 요거는 우리 앞에서 한번 볼게요. 요거. 자, 점유취득세는 20년 동안 점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20년, 어디서부터 20년이냐? 처음부터 20년이냐? 아니면 뒤에서 거꾸로 20년 해올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기산점의 문제인데, 자, 여기서 좀 볼게요. 아까 우리가 요거 기억나시죠? 전가, 후불. 그래서, 자, 을은 바뀐 세조일 상들에서, 요때는 취득세 주장이 가능하고 등기해 올 수 있고요. 요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보신 내용입니다. 자, 근데, 자, 요겁니다. 자, 갑의 토지를 을이라는 애가 20년 동안 점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을이라는 애는, 즉, 을은 취득세가 뭔지도 모르냅니다. 그냥 계속 갑의 토지를 그냥 꾸준히 농사 짓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갑이라는 애가 요 시점, 즉 을이 점유를 시작한 요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25년째쯤 되는 요 시점에 이 토지를 병한테 팔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을은 계속 이 토지 점유하면서 계속 농사 짓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연한 게 현재가 여기입니다. 여기 우연한 기회에 취득세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난 20년이 아니라 그 곱하기 40년도 됐겠네 해가지고 자 을이 용감하게 병한테 간 겁니다. 가가지고 내가 취득세가 완성이 됐으니까 등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전가 후불도 모르냐? 취득세 기간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이 소유권 변동 생겼네. 이거 봐라. 그러니까 니는 내한테 등기 청구 못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 잘 왔네 해가지고 자 내일까지 짐 빼라. 내 땅이니까 너 나가라. 이래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알겠다 해가지고 집에 온 겁니다. 그래서 괜히 끌고 부스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집에서 에이 짜증나 해가지고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얘가 잠깐만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야 아까 우리 법에 보니까 20년간 해서 20년 동안만 점유하면 되지 여기서부터 20년을 얘기하는지 여기서부터 20년을 얘기하는지 아무 말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야가 이래 주장해 보는 겁니다. 자 어차피 내가 20년 동안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 증명만 하면 안 되냐 해가지고 이렇게 20년을 얘기했다라는 거 이것도 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20년 동안 점유했으니까 자 이거는 오히려 네가 이거 20년의 시효기간 중에 소유자 변동이 생긴 거네. 이렇게 거꾸로 하니까 그럼 네 이거네. 그러니까 등기해주라.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싸우고 하다가 그러니까 대법관들도 보니까 뭡니까? 의뢰 생각이 야, 이 참 신박하네. 그러니까 법에 보니까 분명히 점유 개시 시점부터 20년 이런 말도 없고 그냥 20년간 소유의사로 이래 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세요라는 말이 없으니까 아이고 야 말 되네 이겁니다. 근데 야 주장대로 하자라고 하면 이거는 자 을이 자 시작점을 어디서 놓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을한테 소유권이 취득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을 마음에 따라서 제도가 막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대법원에서는 그래 자 을이라네 네가 뭐 이래 주장하는 거 이것도 네 말 일리 있다. 다만 자 20년은 원칙적으로는 점유 개시 시점부터 시작하자. 여기서부터 20년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야는 뭡니까? 후불 여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는 등기할 수가 없다. 다만 니도 자 이거 이렇게 역산하는 거 이것도 허용은 해줄 수가 있다. 대신 자 예외적으로 뭐 역산하든지 혹은 난 여기서부터 시작할래 해서 임의 시점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그게 되려 그러면 자, 점유기간 중에 등기 명인 변동이 없으면, 즉, 네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이게 되려 그러면, 자, 요게 되려 그러면, 요 점유기간 중에 등기 명인 변동, 즉, 소유자 변동이 안 생겨야 된다. 근데,
이는 이렇게 거꾸로 주장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병 소유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갑 소유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쳐 올라오는 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신 요거 한번 봅니다. 2번 그림. 자, 을이라는 애가 예를 들자면 50년 동안 이래 점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거꾸로 쳐 올라오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30년 되지 않습니까? 야가 치자한 때부터.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계속 누구 소유입니까? 병 소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을은 뭘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난 여기서부터 시작할래 해서 이렇게 20년 계산하는 거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원래 을이라는 애가 갑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미처 취득시효를 주장을 즉 1차적으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미처 갑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주장을 못한 사이에 소유자가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뀐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소유자가 생겼다라고 하면 얘를 상대로 해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여기서부터 새롭게 또 20년을 또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겁니까? 병에 대한 취득, 2차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등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요게 기산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 자, 20년 시작점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20년의 시작점은 어디서 시작하자라는 겁니까? 점유 개시 시점부터 20년을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점유 기간 중에 소유자 변동이 없다, 즉 등기 명인 변동이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를 기산점으로 삼든지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바뀐 애를 상대로 즉 주인이 바뀌고 난 이후에 여기서부터 새롭게 또 20년을 채웠다. 이래 되면 등기 명인 변동이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자, 점유기간 중에 등기 명인 변동이 안 생긴다라는 건 2차 취득시효가 또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요까지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요. 자, 우리 밑줄 몇 개만 한번 치고 갈게요. 자, 177페이지 보시면 자, 양괄로 2번입니다.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권리, 인정이 안 되는 권리에서 박스가 나오죠. 그건데, 자, 우리 일반적으로 취득시효를 통해서 자,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대충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은 당연히 시효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 권리 말고 다른 권리도 시효 취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유권 말고 소유권 이외에 다른 뭐 예를 들자면 지상권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고 뭐 지역권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고 하여튼 다른 권리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이거 시효 취득이 안 되는 권리도 몇 개 있더라는 겁니다. 안 되는 권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 동그라미 1번 뭐 신분상의 권리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필요 없으면 니은 한번 보십시오. 니은이 아니라 2번. 자,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권리에서 저당권 나옵니까? 그거 밑줄 하나. 자, 저당권 밑줄 하나. 예,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답으로 제일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중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권리는 해서 저당권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 시효 취득을 하려고 그러면 20년 동안 점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당권자는 즉 은행은 저당 목적물 자체를 점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점유라는 요건 자체가 충족이 안 되니까요. 저당권은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4번 한번 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권리에서 점유권하고 유치권 나오죠. 예, 점유권, 유치권. 그래서 점유권, 유치권 그것도 밑줄 하나 쳐놓으십시오. 근데 실제로는 저당권이 압도적으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점유권, 유치권 요거 한번 봅니다. 예를 들자면 자, 제가 물건을 점유하는데 도둑놈입니다. 이런 물건을 훔쳐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자, 훔쳐와가지고 제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면
즉시로 점유권을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훔쳐와가지고 20년, 10년 지나야지만 비로소 점유권 취득합니까? 자, 제가 여러분 물건 훔쳐왔다. 그러면 자 20년 지나면 제가 점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즉시로 점유권을 취득합니까? 즉시로. 그리고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점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점유권을 상실해, 즉 사실상 지배를 상실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20년 지나면 점유권이 소멸되는 겁니까? 바로 소멸돼 버리는 겁니까? 바로. 그러니까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효, 즉 기간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생기고 즉시로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권 그리고 유치권도 점유권하고 성질이 똑같습니다. 쥐고 있을 때는 권리인데 놓치면 유치권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점유권은 시효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 권리다. 그러니까 시효는 일단 기간이 지나야지 권리가 생기고 없어지고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점유권은 기간 기다릴 필요 없이 사실상 지배하면 즉시 생기고 사실상 지배 상실하면 뭡니까? 즉시 없어지고 그런 권리입니다. 점유권 그거 하나 유의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위에 올라와 가지고 그럼 자 점유권하고 유치권 이런 것들은 즉시로 생기고 없어지니까 시효 취득 안 된다라는 거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가 자 시효 취득할 수가 있는데 그거 뭐 지상권도 나오고 다른 권리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 유의하십시오. 지역권은 모든 지역권이 시효 취득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계속 표현된 지역권에서 그 2번 동그라미 2번 나옵니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란 말 나옵니까? 요것만 시효 취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항상 시효 취득이 되는 게 아니라 계표 지역권만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표가 아니라 뭐 소표, 말표, 닭표, 뭐 돼지표 이런 것들은 시효 취득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표현된 지역권만 시효 취득이 된다라는 거 요 정도만 가십시오. 자 됐습니다. 딴 것들 밑줄 치지 말고요. 그리고 2번입니다. 점유취득시효에서 자 양괄로 2번입니다.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에서 그 쭉 나오는데 자 제목 옆에다 요래 씁니다.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 즉 시효 취득할 수 있는 물건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제한 없습니다. 니 거, 내 거, 나무 거, 전부, 일부, 지분 다 됩니다. 자 근데 양괄로 2번 제목 옆에다 요래 씁니다. 자 우리 행정재산하고 즉 국유재산 중에 행정재산하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자, 요 두 개는 시효 취득을 못합니다. 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아파트 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야들 두 개 빼놓고는 전부 다 시효 취득의 대상이 다 됩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이 안 되는 거 두 개, 요 두 개, 국유재산 중에 행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 그리고 집합건물, 즉 아파트의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부분, 요거는 시효 취득이 안 되고 다른 것들은 싹 다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뭐 자기 소유 물건, 토지 일부, 뭐 구구절절하게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안 되는 거 두 개만 제목 옆에 써 놓으십시오. 자, 요래 해놓고요. 자 그리고 우리 쭉 가면서 한번 볼게요. 178페이지 보시면 양괄로 3번에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서 평원, 공연, 자주 점유 20년간 점유가 계속돼야 된다. 거기에 니은 한번 보십시오. 20년의 점유기간과 기산점에서 A번입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시작이 된 때 기산점을 하고 즉 점유 개시 시점이 기산점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자 하고 그리고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적당한 시기를 선택해서 시효 기산점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 원칙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옆에 가서 B번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다만 시효 기간 중에 계속해서 등기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이 되면 충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 변동이 없다. 요래 대한 뭡니까? 지가 어느 시점을 기산점을 하든지 관계없다. 역산을 하든지 아니면 일정한 시 여기서부터 난 할래. 이걸 하든지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2차 취득세가 완성됐다라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 아까 나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처럼 자, 역산하는데 이게 소유자 변동이 생겨버리면 이거는 자, 역산이 안 되고 뭡니까? 원칙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점유 개시 시점부터 시작해서 20년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처럼 이런 겁니다. 이거는 자, 점유 기간 중에 등기 명인 변동이 안 생긴다. 즉 소유자 변동이 안 생긴다라는 거는 예, 즉 을이라는 애가 병한테 대해서 또 뭡니까? 새롭게 20년 또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예, 자, 이어서 20년을 주장하든지 난 이리 20년 주장하는지 그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가 더 중요합니다. 됐고요. 자, 3번에 보시면 등기해서 나옵니다. 자, 요것도 A번 한번 봅니다. 취득시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서 다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인 청구권으로서 성질을 갖는다. 이 말은 결국은 채권적인 청구권이다라는 거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 D번 보니까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뭐 등기 청구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때부터 10년 지나면 소멸시효 진행한다라고 해서 예, 원칙적으로 이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원칙이다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니은 한번 봅니다. 취득시 완성 전에 등기 명인이 변경된 경우에서 예, 요겁니다. 전가 후불 요거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됐고요. 그리고 밑에 디귿 한번 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에 등기 명인이 변경된 경우에서 후불 이거 얘기합니다. 그럼 그거 뒤에 한번 볼게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양수인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요리되어 있죠. 그게 후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 그거 보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넘어가 가지고 자, B, C, D 해서 요 세 개를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는 요 내용입니다. 자,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난 후에 등기 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에서 예, 요게 실제 시험 문제, 사례 문제로 나오기 제일 좋습니다. 그럼 요거는 요 말입니다. 즉, 을이라는 애가 갑의 토지를 20년 동안 점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얘는 갑한테 대해서 등기 청구권을 취득할 뿐이지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등기해와야 되는데 얘가 머뭇머뭇 하는 사이에 갑이 병한테 이걸 팔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을은 병한테 대해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다시 또 20년 또 채우면 이때는 을은 병한테 대해서 2차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겠죠. 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을은 병한테 대해서는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후불 전가 후불 할 때 후불 요게 해당이 되니까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 청구를 못 합니다. 근데 이제 병이 이제 을한테 대해서 뭘 주장하느냐라고 하면 그래 너는 이제 나가야 된다. 내 땅이다 해서 이렇게 퇴거를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여기 와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뭔가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래 얘가 어디 가느냐라고 여 왔습니다. 여한테 와가지고 갑한테 와가지고 이제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너 내한테 자, 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나는 니한테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걸 취득하는데 네가 병한테 팔아먹는 바람에 내가 등기를 못 해왔네. 그러니까 나한테 손해배상 해주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을은 갑한테 가가지고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요 문제인데 자, 우리 민법상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요래 딱 두 개입니다. 넓게 보면 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요래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손해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자,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자가 중도금 줘야 될지 중도금 안 주더라. 잔금 줘야 될 시점에 잔금 안 주더라. 등기 넘겨줄 시점에 등기 안 넘겨주더라. 그래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채무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계약관계 있는 자들, 그리고 계약관계 없는 자들 간에도 손해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 야들은 계약관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뭡니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건데,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을은 갑한테 이걸 한번 주장해 보는 겁니다. 야, 내가 취득시 완성되면 넌 내한테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난 니한테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데 네가 내한테 등기 안 해줬으니까 이거 채무불이행 아니냐라고 한번 주장해 본 겁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자, 을이 취득시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을하고 갑하고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을이 갑한테 대해서 가지는 등기 청구권, 이거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245조 1항이라는 민법 규정 때문입니까? 민법 규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 취득시가 완성이 된다라고 해서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법률 규정 때문에 이런 등기 청구권이 생길 뿐이다. 그래서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아니다 라고 해서 여러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는 뭡니까? 좋다. 그럼 계약 아니면 난 이래 갈게 해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번 해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번 봅니다. 자, 채무불이행이든지 불법 행위든지 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한테 대해서 고의 또는 과실, 일부러 그랬든지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봅니다. 갑은 일반적으로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병한테 이 부동산을 팔아먹겠습니까? 모르고 팔아먹겠습니까? 갑은. 자, 갑은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라는 사실을 만약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야가 취득시효가 완성되도록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저 내쫓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취득시효는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벌써 그만이나 됐나? 그게 취득시효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야도 날짜 내일 있으면 딱 20년 차네. 내일 가가지고 내일 야한테 등기 청구해서 등기소 가야지 해서 내일 등기소 가야 되니까 이제 옷도 하나 딱 다려놓고 이제 이발도 좀 하고 목욕도 좀 깨끗하게 하고 면도도 하고 가야지. 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뭡니까? 그냥 20년 지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을은 갑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이것도 못한다. 왜냐하면 갑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상대방 갑이라는 애가 을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라는 사실을 알고 즉 악의로 처분했다라는 겁니다. 즉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자 내가 취득시효 완성됐으니까 이전 등기해 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뭡니까? 아이고 아뜨거라 된 겁니다. 이거 큰일 났네 해가지고 모르겠다 해서 병한테 이를 팔아먹었다. 이래 되면 이거는 알고 팔아먹으니까요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요쯤 해놓고 우리 180페이지 자 요까지만 한번 보시고 좀 쉬실게요. 자 B번 한번 볼까요? 자,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주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나아가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자의 그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게 적극 가담 이래 되면 이게 반사회적인 행위가 됩니다. 반사회적인 행위가 해당돼서 무효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자, 그 불법행위가 된다라는 건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안 나오면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 C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 갑, 즉 토지 소유자 갑하고 A 이게 우리 요번 시효 완성자 을입니다. 갑하고 A 사이에는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므로 채무이행 책임 문제되지 않는다. 요거 이해됩니까? 요게 요겁니다. 즉 A는 갑을 상대로 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D번 보니까 다만 등기 명인이 그 부동산의 취득시 완성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한테 처분하였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알고 그랬으면 불법행위가 되는데 즉 B번처럼 고려되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알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취득시효는 요 판례들이 참 많은데 우리 요 정도 정리해 놓은 거 정도만 우리 이 그림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예, 요거 예, 넘어가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 죄송한데 쉬시기 전에 자, 제일 먼저 요겁니다. 의리 취득시 완성되면 등기 청구권이 생길 뿐이지 바로 소유자 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소유자가 바뀌면 뭡니까? 전가 후 불.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산점의 문제입니다. 기산점은 자, 이제 원칙적으로 기산점은 점유 개시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부터 20년 이렇게 20년도 가능은 하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려 그러면 등기 명인 변동이 안 생겨야 된다. 즉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역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결정판. 그래서 이거 후불입니다. 후불이 되면 이제 을은 병한테 대해서는 더 이상 등기 청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때 이제 을은 갑한테 앵기 붙겠죠. 야, 너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섭섭하니까 너 내한테 손해배상 해줘. 요건데, 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됩니다.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갑이란 애가 을이 취득시 완성 사실을 알고 병한테 팔아먹었다라고 하면 그건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병이란 애가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가 돼버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예, 조금만 쉬시고 우리 이제 공유 부분으로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공유 부분만 보시면 예,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수월해집니다. 예, 조금만 쉬다 가실게요.